자, 144페이지고요. 네, 05번 문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고요. 네.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하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를 하게 됩니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동시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합니다. 이를 개발계획이다라고 하게 되죠.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었죠?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합니다. 실시계획이죠.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받고 고시하는 절차가 있게 되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작수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누어졌죠.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은 아마 다음 주 정도 수용 방식까지 오늘 진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자, 봅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 첫 시간에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했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이 있거나 공공기관장과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누가 지정하죠? 국장. 그렇게 공부했죠.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및 요청, 제안과 요청에 대해서 공부했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로 지정 받을 수 있지만 요 제안자가 될 문제가 있어서 누가 제외됐죠? 국가지자체조합. 국가지자체조합은 제안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중에서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요청했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국토교통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었죠. 누구였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면 그 제안을 받은 자는 제안 여부로부터 몇 개월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합니까? 1월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이거 지금부터 이제 진도 나갈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를 할 텐데, 작년에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나왔는데 아주 작년 쉽게 기본적인 사항으로 문제가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개발법이 모두 몇 문제가 나오죠? 6문제잖아요. 6문제 중에서 2문제는 아주 쉬워요. 2-3문제는 한 2문제는 쳐다보면 답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한 문제 정도는 그냥 2번 쳐다보면 답이 보여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실력으로 잡을 수 있을 만해요. 근데 나머지 한 2문제 정도, 6문제 중에서 나머지 2문제는 수험생이 해결하기에는 좀 힘든 문제 정도로 난이도가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그 2문제에 걸려들면 안 돼. 빨리 버리면 돼. 나머지 4개만 맞추고. 그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최선을 다하면 안 돼. 객관식은. 버리는 것은 빨리 버릴 수 있어야 되죠. 작정하고 낸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걸려들면 안 되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자,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앞에 집중하세요. 여기 서울이고 용도지기 도시지기입니다.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도시지역이고 서울이고 주상공록이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렇게 되면은 자, 보전 녹지지역 3개가 있죠. 보전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 그리고 자연 녹지지역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지 않은 용도지역이 딱 하나 있어. 뭐죠?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요. 공적 개발도 허용되지 않은 용도지역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개발 가치를 따져서 쓸모없는 땅은 보전 녹지지역으로 보면 되죠. 이런 곳에 땅 가지고 있으면은 큰일은 아니지만 빨리 처분해서 대체 토지를 취하는 게 낫죠. 경제적 가치를 따진다면 그런 거예요. 자, 보전 녹지지역. 그러면은 나머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제가 주거지역에서 좀 이렇게 얘기했죠. 단독주택 하나 지으려고 땅 200평 정도 그 형질 변경 공사하고 있으면 그것이 서울시 신도시 개발 사업은 아니잖아. 그래서 최소 용도지구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업지역이 얼마죠? 3만 제곱 이상. 나머지 용도지역은 얼마죠? 1만 제곱 이상. 도시적 밖은 얼마죠? 30만. 원칙적으로 도시적 외지역은 30만 제곱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작년에 시험 문제였다니까. 그러니까 공짜로 하나 드리는 문제였어. 네. 근데 그런 문제는 기대할 수 없잖아, 이제. 자, 보시고요. 얘기를 잘 보셔야 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보존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입니까? 유보지역입니까? 개발 용도. 그리고 개발 용도고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있습니까? 대부분 개발이 됐습니까? 개발된 지역, 개발지역이죠, 개발지역. 개발 용도고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다고. 근데 잘 보세요. 이 그림을 항상 연상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공법은 현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잖아. 그래서 봐요. 자연 녹지력과 생산 녹지력, 그리고 이제 나가보자고 도시적 외주로 나왔잖아요. 이 지역은 유보 용도 아니면 보존 지역 맞죠? 이 지역은 유보 지역과 보존 지역 맞죠? 그러면은 개발이 유보되어 있거나 보존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개발 지역입니까? 미개발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까? 미개발 지역이라고 그래. 이 지역은 미개발 지역. 그럼 여러분에게 미개발 지역 하면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적 외지 이렇게 떠올라야 뭐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미개발 지역은 본래부터 개발 목적의 용도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될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야 된다고.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외에서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한 용도로 계획된 지역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요. 다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으면 녹지지역 중 어디만? 자연 녹지지역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을 경우에는 자연 녹지지역만 면적이 얼마죠? 1만 제곱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 바꾸기 가면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생산 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면적 규모가 1만 제곱 이상이어도 법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난 이런 거 모르면 시험장에 못 갈 것 같은데 무서워서. 다음에 도시적 외지역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으면 미개발지역은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요. 단 면적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죠? 30만 제곱 이상일 때. 그럼 봐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개발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려면 원칙적으로 무엇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데 혹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더라도 녹지지역 중 자연 녹지지역, 도시적 외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은 면적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습 많이 해야 돼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익숙하면 시험지를 받으면 진짜 편하거든 정답 찾아가기가. 그죠? 연습에 달리는 거잖아. 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요, 이렇게 용도지역별 면적 규모를 안 따지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면적 규모를 따지지 않고, 광역도시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는 곳이 있다고. 어디죠? 취지계협의. 취지계협의. 그렇게 우리가 외웠다고. 취지계협의. 취가 뭐죠? 취락지구가 지정됐거나, 취락지구 두 개 있잖아. 자연취락지구하고 집단취락지구. 취락지구가 지정됐거나,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거나, 그리고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거나, 협의는 혁신도시 건설 지역 맞죠? 국가균행발전, 국가균행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로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역이에요. 혁신도시건설지역. 단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된 혁신도시건설지역이어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정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되고. 여기까지 별로 뭐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할까요? 개발지역은 상관없지만 미개발지역이 어딘지 알고 있죠? 미개발지역이 어디죠?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지역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있고
용도직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미개발지역의 지정 요건을 따지지 않고 면적 규모나 광역도시가 도시공기본격 수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는 곳이 있어. 어디죠? 취지계 협의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된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44페이지 5번 문제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그 규모에 관련된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작년의 기출 문제입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면적이 얼마죠? 10,000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얼마죠? 30,000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역 얼마죠? 10,000제곱미터. 그 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도 얼마죠? 10,000제곱미터 이상이잖아.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가 한 5년, 6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이죠. 작년에 이제 5번으로 한 문제 준 거 공짜로.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 경향은 7번으로 보면 돼요. 7번. 이 문제를 맞춰야 된다고.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1번. 광역도시가 도시공기본격이 수립되지 아니한 5,000제곱미터 중심 상업지역 500겠습니까?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왜 지정 못하죠? 그렇죠. 아니 중심 상업지역은 개발지역이잖아. 그럼 광역도시구역 도시군 기본구역 수립과 상관없이 지정은 가능해요. 단 상업적이니까 면적이 얼마 이상 넘어야 되죠. 10,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여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죠. 왜 틀린지 알겠죠? 2번. 광역도시가 도시군 기본구역 수립되지 아니한 50,000제곱미터 일반 공업지역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공업지역은 개발지역이니까 광역도시구역 도시군 기본구역 수립과 상관없이 지정 가능하잖아. 면적만 얼마 넘으면 되죠? 30,00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잖아요. 5번. 국토교통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관제가 협의한 500,000제곱미터인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여러분 이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관제가 협의된 지역은 아까 혁신도시건설지역이라고 했잖아. 혁신도시건설지역은 면적 규모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지. 그리고 미개발지역의 지정 요건인 광역도시구역 도시공기본구역 수립과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요. 단 혁신도시 건설지역 도시를 끝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지정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래서 이게 틀린 거다 이것도. 3번이 왜 틀린지 알겠죠? 혁신도시 건설지역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 4번.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5,000제곱미터인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면적 규모 얼마 넘어야 되죠?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죠. 5,00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면적 규모가 안 되죠. 5번.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100,000제곱미터인 계획과지지역. 계획과지지역은 도시적 외지니까 원칙이 얼마 넘어야 되죠? 300,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2번이 정답 그렇게 됩니다. 8번은 암기하시면 되죠. 8번 볼까요? 용도직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용도직별 면적 규모 그리고 광역도시가 도시공기본구역 수립 여부 즉 미개발지역 지정 요건을 따지지 않잖아. 그 대상이 아닌 거. 어떻게 보죠? 취지계 협의. 취가 뭐죠? 자, 2번에 자연철학적으로 취. 3번에 지구단위구역 지. 4번에 복합개발직능지구 개발직능지구 개. 그리고 5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관제가 협의된 지역 맞죠? 협의 이렇게 해서 취지계 협의 이렇게 온 거라고. 1번의 보전녹 지정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 자체가 허용되어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와 지정 해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를 정리해드리고 문제 풀겠습니다.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입니다. 네, 여기 집중. 여러분 여기 보전가치에 있는 산지가 있습니다. 보전가치에 있는 산지가 있고 천답과 송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방학이었죠? 이번 주 방학이에요? 아 그렇구나. 저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는 방학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브랜드가 여기하고 또 다른 곳하고 이렇게 다른데 다 방학이 나하고는 다 빠진 것 같아요. 저기 7만 하니까 여기 수업해야 되고 그죠? 또 여기 수업 방학일 때 또 저기 수업해야 되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방학이 없더라고. 근데 뭐 없어도 또 모처럼 또 편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수업이 그냥 부산이니까 부산에 그냥 해운대
앞에 그냥 호텔을 하나 잡아놨어. 네. 호캉스에 가려고. 손 맞추고 저녁에 가고 식구들 내려와서 낮에 부산에 놀고 저녁에 합류해서 그냥 해운대에서 집사람하고 그냥 소주 한잔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거기서 그냥 쉬고 토요일 날 하고 그냥 그렇게 보내기로 했어. 가지도 못하고. 자, 여기가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여러분들이 휴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올해 꼭 잡으시고, 네, 학교 가시고, 내년에 가시면 되죠. 겨울에 가시면 되죠. 겨울에 길게 가세요. 학교 가시고, 따뜻한 곳으로. 자, 농림지역인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곳이 됐습니다. 농림지역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곳이 됐어요.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딱 되면은 세상은 농림지역이 그대로일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세상이 바뀔까요? 바뀌죠. 지정된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었잖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면 무슨 용도지로 바뀌어버리죠? 도시지역, 도시지역과 그리고 무엇이 되죠? 농림지역에서 이곳이 도시지역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구역구역,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구역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공원관리구역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도시공원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은 그 후속 조치로서 지형도변 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때 지형도변 고시는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면은 이때 지형도변 고시는 특례로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의 후속 조치로서 네, 지형도변 고시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면 앞으로 농사지어야 됩니까? 농림지역이니까 용도지역이 도시로 바뀌어버리면서 지구단위구역구역 결정고시가 의제되면서 이 지역은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신도시 개발을 근데 사과나무 심고 있고 누군가가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있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은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은 뭘 받게 됩니까?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는 거죠.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돼요. 두 가지가 있잖아. 그때 행위 제한 내용은 허가 대상도 있고 모든 개발행위 허가받지는 않죠. 사업에 크게 방해되지 않은 철거가 쉬운 개발행위는 허용하거든. 임의사항도 있는 거야. 근데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 허가 대상 저희들이 익혀봤습니다. 건공, 토토토, 풀죽입니까? 물죽입니까? 물죽.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죽이 뭐죠? 중목의 벌채, 식재.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면 내 땅이지만 사과나무 심을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사과나무 심으면 나중에 도시개발할 때 수용할 때 보상금 줘야 되거든. 그래서 허가 받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는 내 땅이지만 사과나무도 허가 없이 못 심게 한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또 물어볼겠죠. 이때 건축물의 건축등이라고. 그럼 건축물의 건축등이 세 가지거든. 구체적으로 뭐죠?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죠? 대수선하거나 그리고 용도 변경. 아주 좋네요. 용도 변경이 전부 허가 대상이 돼요. 근데 다음 주에 가면은 재건축물의 건축등에서 다음 주에 정비법에서는 대수선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내일 모레 기존 건축을 철거할 건데 그때 많은 돈 들여서 대수선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집수리 안 하잖아. 그죠? 조금 있으면 철거될 텐데. 그래서 대수선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허가 등을 받고 이미 사업가공사에 착수했다면 기득권은 보호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며칠 뒤에 신고합니까? 30일. 정비구역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사업가공사에 착수한 자는 30일 내에 신고하면 신고한 사업가공사를 개소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시가와 주정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 지정을 결정하실 당시 사업가공사에 착수한 몇 개월 내에 신고하죠? 3개월.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은 며칠? 30일 내에 신고하면 사업가공사를 개소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에서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재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뭐 경장 목적이라는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지 뭐 낭기에 투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다든지 뭐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설치라든지 또 강조한 게 있는데 관상용 주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경작지에서 관상용 주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 임의상에서 제외니까 허가를 받아야죠. 뭐 이런 것들.
자, 문제 같이 볼까요? 146페이지 09번. 109번. 자, 09번 14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곳이 된 지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구역의 결정곳으로 본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예외가 있잖아. 다만 그 동네에 2번 보십시오. 지락조가 지정됐거나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곳이 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번이 원칙, 2번이 예외잖아요. 3번. 위 1번의 결정고시가 어제되는 상에 대한 지행도면 고시는 줄것죠. 언제까지 가능하죠? 도시개발 사업시행기간에 지행도면 고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4번.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 대수선 용도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틀렸죠?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에는 건축물의 건축은 물론이고 대수선 용도 변경도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구나. 5번.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제는 임의상입니까? 허가 대상입니까? 허가 대상. 관상용 중목의 임시제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단 경작지에서는 허가를 받게 되죠. 10번.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예를 들면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설치는 허가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 그죠? 근데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설치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럽니다. 건축법상 건축에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가설 건축물의 건축은 임의상입니까? 허가 대상입니까? 허가 대상이죠. 그 밑에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4번.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서 토석 채취. 그리고 5번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등은 임의상이죠. 11번 문제 같이 볼까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구역에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 실태 등에 관해서 미칠 것죠.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몇 겠습니까? X. 조사, 측량할 수 있다로 돼야 되죠. 이게 뭐죠? 기초조사잖아. 뒤에 적어요. 기초조사. 기초조사죠. 여러분, 국토교육법상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기초조사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육법상 기초조사는 조사, 측량해야 한다. 의무사항이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기초조사는 임의규정, 조사, 측량할 수 있다. 그냥 법으로 구분하십시오. 국토교육법상 기초조사 나오면은 의무사항이고 조사, 측량해야 한다. 도시개발법은 조사, 측량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하면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시장 군수장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는 전국과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일간신문 동그라미 하죠. 일간신문과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동그라미 하죠. 홈페이지에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을 시켜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는 해당 지에서 발간된 2개 이상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3번 예외가 있죠. 위 2번의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줄것죠.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10만 제곱 미만인 경우 줄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규모가 10만 제곱 미만인 경우에는 손 떼시고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보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그리고 해당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동그라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게 됩니다. 2번이 원칙, 3번이 예외입니다. 물으면 대답하시면 돼요. 교재 보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원칙은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해당 지에서 발간된 2개 이상의 신문과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얼마 미만일 때는 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신문에 안 하고 시군구가 발행하는 공보와 시군구 홈페이지에 할 수 있게 됩니까? 얼마죠? 10만 제곱 미만. 이게 단독 출제에서 한 문제 정말 웃기게 나왔죠. 야, 유치했어서 그때.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신문에 하지 않고 시군구 공보와 그리고 시군구 홈페이지에 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규모로 맞는 것은 물을 테니까 10만 제곱미터 미만이 답이어서 이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은 어떤 것은 턱없이 난이도가 높고 어떤 것은 정말 유치찬란하고요. 그죠? 막 그렇다고. 어떤 것은 진짜 글자 하나 바꿔가지고 화날 정도로 막 내용은 이해하고 답은 틀리게 만들고 결국 시험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많이 정형화 된 거죠. 네. 다음 이러시고 4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만 제곱미터 이상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줄 거죠? 인정 이거 나와야 되는데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주민의견 정치를 위해서 공람기간 만료 의무적으로 뭘 개최합니까? 공청회 개최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11번 문제를 만든 목적이 있죠. 목적이 세 가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1번 기초조사는 임의사항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정치에 위한 공고는 신문에 하는 게 원칙인데 면적 규모가 10만 제곱 미만이면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할 수 있다는 이 두 번째 이야기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조제에서 면적 규모가 100만 제곱 이상이면 주민의견 정치를 위해서 공람기간 끝난 후 의무적으로 뭘 개최됩니까?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된다는 이 세 가지가 전달 사항이에요. 4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 이상이면 공람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를 개최한다. 5죠.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관경정위원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대도시에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 후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1, 3, 4 핵심으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12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 중 한 개에 규정된 날에 다음 날 해제 용서를 본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문제 읽어보면서 읽어보면 되게 조금 있다가 읽어보면 되는 거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사유를 복습하는 멋진 기회가 돼요. 그래서 본인 시험이 대비되어야 되니까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고개를 그대로 들어버리세요. 혼자 보지 말고 그대로 들어버리고 들어보시죠. 여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곳이 되면 금방 했잖아요. 이 동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곳이 되면 이 동네 토지 소유자 수백 명은 내 땅이지만 사과나무도 마음대로 못 심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뭘 받게 되죠? 행위제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행위자를 받게 돼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당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땅 좀 사뒀네. 부자 되려고. 근데 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딱 고시해버리면서 여러분이 허가를 못 받으면 여러분 땅인데 일정한 개발 행위를 못 하는 거야. 그냥 두고 있어야 돼요. 수용당할 일만. 진짜. 그대로 멈춰 있어요. 재산 건설을 못 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실제 당사자면은 그 행위자는 문제가 큰 심적 부담이고 경제적 부담이 되는 거잖아. 그래 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 인가 신청도 없다고. 그 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만 했지 사업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정 후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겁니까? 중단되는 여기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만 하게 되잖아.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야.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3년 동안 실시계획 인가 신청 없이 사업이 중단된 경우라면은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된 거죠. 해제가 됐어. 이 지역의 용도지역이 뭐죠? 지정 전 농림지역이었잖아. 지정 후에 뭐로 바뀌었죠? 도시지로 바뀌었잖아. 그리고 지구단위 구역구역 결정구역이 의제가 됐잖아.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고. 첫 사업을 떴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첫 사업도 뜨기 전에 해제가 됐잖아. 그럼 이곳은 도시지로 그대로 있을까? 지정전 용도지로 환원됩니까? 지정전 농림지로 환원되고 지구단위 구역구역 결정은 폐지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된다고. 여기까지 생각이 좀 미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에 공사가 잘 진행됐고요. 진행됐고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은 공사 완료 공고를 하는 것이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끝나면 공사 완료를 공고해요. 그 공사 완료 공고를 다음날 해제입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은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면은 환지 처분 공고를 하게 되잖아. 그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럼 뭐예요? 수용 방식으로 공사 완료가 공고됐거나 환지 방식에서 환지 처분 공고가 됐다는 것은 사업 중단입니까? 사업이 무사히 잘 끝난 겁니까? 이 도시개발구역에서 택지 개발, 공장 용지 등이 다 개발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공고가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도시개발구역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 용서는 세 가지 외워드렸잖아.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 그렇게 된다고. 됐죠? 근데 여기까지 하면은 공인유도 시험은 정답 찾을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시험 나오면은. 근데 나머지 20%를 도전을 할 거야. 이게 좀 어려워. 잘 보고 있으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무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집중 안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네. 설명할게요. 여러분, 여기에 조금 이따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제가 적어놓죠. 절차는 순서잖아. 제일 먼저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면서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합니까? 지정 고시 후에 개발구역 수립합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도 수립해서 고시해야 되는 거야.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동시에. 이렇게 되죠, 법조문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구역을 수립하여 고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고시 후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어차피 여기 되니까. 개발구역을 공모했거나 자연농지지역과 생산농지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 등 미개발 지역이거나 혁신호지 건설 지역 등은 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이 되거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개발구역이 수립되는 경우 그 지정 고시로부터 2년 동안 개발구역 수립이 없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으면 구역 지정 해제 행수로 간주가 돼버려. 그리고 구역 지정 고시 후 개발구역 수립을 할 수 있는 경우 개발구역 수립이 고시까지 됐다면 그 개발구역 수립 고시로부터 3년 동안 실시구역인가 신청이 없으면 다음날 해제 행수를 보는 거야. 이 2년과 3년이 된 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야, 미만. 단 이 두 가지 경우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2년과 3년을 몇 년으로 합니까? 5년으로 하여서 5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이해를 했다면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하고 진짜 아는 거잖아. 맞죠? 들어서 여러분 이제 이해도 느꼈지만 내가 남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내 아이가 물으면 이걸 말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되죠. 그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할 때 개발구역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고시 후 개발구역 수립해야 될 때 그 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2년 동안 개발구역 수립 고시가 없거나 개발구역이 수립 고시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년 동안 실시구역인가 신청이 없으면 2년과 3년이 된 날에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문제 같이 볼까요? 그대로입니다. 12번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 중 하나에 규정된 날 다음날입니다. 다음 중 어느 한 개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틀린 것.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에 넣고 2년이 된 날까지 실시구역인가 신청이 없으면 몇 년이죠? 3년.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구역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잖아. 1번이 답이구나. 2번에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했으면 다음날 해제 맞죠? 3번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해제 맞죠? 4번 5번이 금방 어려웠잖아. 4번 봐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구역을 수립해야 할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에 넣고 몇 년? 2년이 된 날까지 개발구역 미수립 시 2년이 경과된 날에 다음날 해제잖아. 이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2년을 몇 년을 해야 되죠? 5년을 해서 5년이 된 날에 다음날 해제 행수를 본다 이 말이에요. 다음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을 수립하는 경우 그 개발구역 수립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구역 미인가 신청 시에도 3년이 경과된 날에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 행수를 봅니다.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니까 5년이면 3년이 맞는 겁니까? 3년이 맞는 거죠. 만약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3년을 몇 년으로 해야 되죠? 5년으로 하게 되죠. 도시개발구역 해제 사유 5개 다 했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오십시오. 148페이지 도시개발 사업계획. 이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약칭해서 무엇이라고 하죠? 개발계획. 이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 개발계획도. 그래서 자 개발계획은 다시 핵심 테마를 예습하고 문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요약집에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편안하게 듣고 복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개발계획 수립식이죠. 개발계획. 그 개발계획의 정식 명칭이 뭐죠? 이건 다 알죠. 개발계획의 정식 명칭이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이에요. 그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약칭해서 개발계획이라고 하죠. 네. 자, 시기죠. 언제 수립할까라고 하는 거죠. 언제 수립. 원칙은요. 원칙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입니까? 지정하려면입니까? 지정하려면 동시에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돼. 어차피요.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되는 경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개발계획을 공모했거나 같이 공모했다면 개발계획을 공개 모집했다고. 그럼 그전에는 도시개발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역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미리 개발계획 준비해서 고시를 못한 거야. 그래서 개발계획을 공개 모집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예외적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허용하게 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한번 보십시오. 이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발견해봐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아까 했잖아, 그죠? 도시적 외지역의 공통점은 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이었잖아. 이런 게 이해가 되면 참 안 외워도 자꾸 기억이 오래 가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도시적 외지역은 미개발지역이니까 유보 용도 아니면 보전 용도거든. 그럼 도시개발 예측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미리 개발계획 준비를 못해. 구역 지정할 때. 그래서 구역 지정 것이요 개발계획 수립을 허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지역. 이럴 때는 미개발지역 그렇게 보면 되잖아.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 딱 나오면은 혁신도시건설지역 맞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종합행정기관자가 협의된 혁신도시건설지역이거나 그 다음에 여기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주상공 면적이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입니다. 그럼 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세 가지의 공통점은 개발용도잖아요.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개발용도, 주상공 면적 합계는 개발용도 면적 합계라고. 개발용도 지역의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30% 이하라고. 그 말을 바꾸기 하면은 도시개발구역 70% 이상, 전체 구역 면적 70% 이상이 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이야. 여기까지 공통점이 있어. 들어보니까 전체 구역 면적의 뭐 70% 이상이 미개발지역이고 또 미개발지역이고 개발계획을 지금 현재 공모하고 있고 혁신도시 건설 지역 등은 특정인의 대통령 당선으로 도시개발이 추진된 거거든. 그전에는 혁신도시라는 말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 도시개발 예측을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없는 경우입니까? 없는 경우가 공통점이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됐죠. 다 외워드렸는데 이게 통째로 한 문제 나온 적도 있었는데 개발계획을 공모했거나 미개발지역이거나 혁신도시 건설지역이거나 그리고 주상공 면적 합계가 구역 면적의 30% 이하가 되는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허용됐다. 요리를 해서 맛있게 외우는 거의 뭐 외워드리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되면은. 조금만 복습하시면 내 것이 될 수 있죠. 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재미를 느끼게 되는 그런 공부가 재밌어지고요. 하나하나 이해가 되면은 그 원리를 안 것도 재미가 보고 그렇게 해서 공부에 맛을 붙여가야 되거든. 이걸 자꾸 억지로만 외우려고 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힘들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자꾸 그렇게 되거든. 그죠? 공부에 좀 맛을 좀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공부는 좀 그렇다. 이거 본래부터 재주가 없으면 안 돼요. 공부라는 것은 우리 학창시절 상상해봐. 저 학교 보면은 초등학교 때 못했던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못했던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 못한 것 같고 중고등학교 못한 친구는 대학 갈 때도 못했고 대학 졸업해도 공부 재주는 없더라고. 그는 나란 일도 구할 수 없고 엄마들 치맛바람에는 강남에서도 큰 돈을 들이는 것도 아니야. 재주가 없습니다. 맞죠? 그렇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저 한 반에 60명 중에서 58등, 59등, 60등이 있으면은 그죠. 이제 어릴 때 공부 안 해서 그랬다가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회복이 강해서 그런데 뭐 이렇게 늘 꼴찌에 있었으면 좀 힘들어요 이런 게. 자,
개발계획 문제 보겠습니다. 148페이지 14번 문제죠.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수립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계획 작성 기준, 개발계획 작성 기준과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맞습니까? 네.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 이거 생각보다 자주 나오죠? 지문에. 앞이네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공부했대. 개발계획을 공부하면은 그전에는 개발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예측을 못하니까 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 수립합니까? 지정 후입니까? 지정 후. 그래서 개발계획을 공부한 경우에는 그 뒤에 보십시오.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3번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을 공부해서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정권자는 그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 개발계획 응모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법상 요건을 갖추고 있어. 그러면은 그 자를 우선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응모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틀렸죠? 네, 응모자가 법상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은 그 응모자를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죠. 자격 요건을 갖춘 응모자는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되죠. 나중에 해설 보시면 될 거예요. 5번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종합행정위원장 또는 지방군수지장 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 변경을 할 수 있게 되고요. 1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결합 지정, 분할 지정 모두 가능하잖아. 2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로 분할할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얼마 이상이 되죠? 10,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분할 지정이 가능하죠. 3번 세입자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이렇게 왔다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4개가 있었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4개. 어떻게 왔죠? 기수, 세단 그렇게 왔잖아. 기수는 세단을 탄다. 그렇게 왔었다고. 기수는 세단을 탄다. 그렇게 왔었죠. 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거. 기가 뭐죠?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계획.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계획이죠. 그리고 수는 뭐죠?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에 대한 사항. 세가 뭐죠? 금방 나온 거. 세입자,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단위 뭐죠? 단계별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 그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5번에 3번. 세입자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줄거놓죠. 손 떼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맞습니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사항 기수, 세단 적어놓고 위에 요약집 딱 찾아서 암기하면 되잖아요. 요약집은 별표되어 있어요. 다 암기하라고 되어 있고 기본사고 별표 붙이고 줄 긋고 난리도 아닐 건데 찾아보면은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 수립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지방자치단체는 동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 설명 좀 듣는 게 좋아요. 잠깐 봐줄까요? 여러분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요? 환지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요건이에요. 동의 요건. 자,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이게 한번 봐주세요. 이게 전체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 3분의 1이 저희 땅에 내 거라고. 여기까지 내 거. 근데 앞에 제일 앞줄에 앉은 세 분 저쪽에 우리 한 분에서 네 분에게 땅을 드릴 거예요. 앞에 네 분에게. 네. 이 앞에 앉아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4시간 동안 고개 들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가끔 침도 튀지, 뭐. 힘들다고. 폭탄 맞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분들에게 땅을 좀 드렸어, 이렇게. 잘했죠.
그리고 두 번째 줄부터 너무 애처롭게 보니까 땅 좀 드릴게요. 자, 이거 나눠서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너무 크다. 더 쪼개야지. 이거 드릴게요, 이거. 그럼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는 또 국공유지 땅이 있어. 국공유지가 있다고. 국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공유지가 있다고. 그럼 자동으로 왼쪽은 국공유지입니까? 사유토지입니까? 사유토지가 되면 사유토지 그렇게 돼 있어. 그럼 한번 봐요.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면 이 땅은 수용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럼 여기 도시개발구에 수백 명의 토지 소유자 우리가 있잖아. 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도 나중에 토지 소유자 대부분이 자꾸 반대하면은 개발 계획대로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환지 방식으로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기준 얼마? 3분의 2.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발 계획 수립에 찬성한다는 동의서 받아라는 거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럼 보십시오. 면적 3분의 2 이상이면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경우도 있잖아. 여기 대규모 토지 소유자 3분의 1을 가진 제가 동의합니다. 도시개발의 종합 찬성한 동의서 도장 찍었다고. 그리고 앞에 네 분도 도장을 찍은 거죠. 우리 땅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 도장 찍은 거야. 그러면 토지 면적 3분의 5 사람 동의하니까 면적 규정 3분의 2가 돼버리잖아. 소규모 토지 소유자 의견이 개발 계획에 반영돼 안 돼? 안 되니까 이 소규모 토지 소유자 의견이 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총 숫자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동시에 요건을 갖추도록 법을 만든 거야. 이걸 왜 푸시는지 알겠죠?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소규모 토지 소유자 의견이 개발 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때 토지 면적에는 이 면적 기준 3분의 2 할 때 이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하여 면적을 산정할까요? 제외할까요? 포함시켜요. 포함해요. 우리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도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춰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잖아. 그때도 포함돼요. 알겠죠? 근데 제외되는 게 하나 있어. 도시개발 사업정보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토지 소유자 조합을 사업정보 지정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 그때는 토지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면적이 그때 제외돼요. 이것도 정답을 두 번이나 결정했어.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 면적이 포함되는지 제외되는가 아주 세밀하게 나오기 때문에 공법이 쉬운 것도 있지만 또 어려운 것은 아주 어렵고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있다고 수용 방식으로 개발한다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도시개발구간 토지 소유권은 전부 뭐 하죠? 강제 수용하고 보상금 지급하고 토지 소유자 원주민을 다 몰아내버리거든. 그럼 이 땅을 개발할 때 동의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요건이 필요한 것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이 무엇일 때? 수용하지 않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수험시간은 면적 3분의 2 총수 이용은 냅다 쪽지에서 외우지 국공유지 면적이 포함되는지 수용 방식은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요건이 없는지도 상상을 못하는 거죠. 점수가 안 나오는 거잖아. 쪽지에서 축적을 외워도 강의 많이 틀어야 된다니까. 아는 게 좀 넓어야 돼. 그래야 답 찾는다고. 너무 좁으면 안 돼, 보는 시각이. 같이 보실까요? 15번. 근데 그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자치단체면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하더라도 동의 대상입니까?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국가 등은 동의 없이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요. 왜요? 국가 등은 민간입니까? 공적 사업주체입니까? 공적 사업주체는 공공의 목적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도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는 동의 없이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누가 발표하던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발표하거나 조합을 만들어서 발표하든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했습니까? 국교부 장관이 발표하잖아.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때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이 개발계획 수립이 일방적으로 가능한 거야. 공적 주체에게는. 그래서 지금 문제 다시 보시라고. 15번에 4번. 지정구조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일정한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동의 대상입니까?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지 않는 거라고. 공적 주체는 동의를 받지 않게 되는 거지. 왜 4번이 답인지 알겠죠? 알고 나니까 쉬운 문제였잖아요. 5번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개발계획 내용이 어디에 들어맞아야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돼요. 여러분 개발계획 작성 기준이잖아요. 이거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예를 들면 우리 서울에서 보십시오. 이 서울시라고. 그럼 서울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 이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된 광역도시계획과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이잖아.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과 같은 지역에서 서울시 관할구에서 신도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은 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에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아야 되고, 나중에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은 또 어디에 맞아야 되죠? 개발계획에 맞도록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계획 작성 기준은 개발계획이고, 개발계획 작성 기준은 뭐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라고. 이런 것도 구분해서 계속 외웠었거든요. 책장 넘어왔습니다. 16번은 참고하시면 되고 설명 다 드린 거고요. 그리고 150페이지 18번 옵니다. 18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아까 외웠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 4개 있었잖아. 무슨 기, 수, 세, 단 여기잖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계획,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계획, 기 동그라미 이렇게 온 거라고.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맞습니까? 수 동그라미 한 거라고. 그래서 기수 그렇게 외웠죠.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다음 줄 것죠. 세입자정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세 동그라미. 그리고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단 동그라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외웠죠? 기수 세단. 그러니까 여러분 개발계획의 내용이 여러분 요약집과 기본서에 소개된 것 기본서에 개발계획 내용이 한 동그라미 1번부터 한 17번인가 돼요. 17번, 18번, 보통 한 19번 그렇게 편집하거든요. 대개 17개 넘는다는 거죠. 모든 기본서가 다. 그럼 어떻게 깨알 같은 걸 17개를 다 외우고 앉았냐고 못 외우지. 단 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추가로 포함 명성 4개뿐이라고. 그래서 기본서에 가면 이것만 딱 묶어서 발표되어 있다니까. 기수 세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복습할 때 딱 기본서 요약집 펼쳐놓고 복습하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세요. 9번 문제 풀고 19번 문제 풀고 휴식입니다. 19번 문제 오세요.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구역 수립 시 동의요건입니다. 동의요건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수용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만 동의가 필요하잖아.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죠. 2번 위 1번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 중에 국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공공시행자 맞죠? 그때는 동의요건을 동의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맞잖아. 3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로서 조합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 조합원 총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된 개발계획을 지정구역에 제출했다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야. 조합총회에서 면적 기준 얼마?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 총수 기준 얼마?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을 지정구역에 제출했으니까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4번 위 3회 도시개발구역 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위 3회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토지 소유자로 보아서 토지 소유자의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면적 산정 그리고 토지 소유자 산정 기준이잖아요. 그죠? 네. 4번 5번은 묶어서 산정 기준이 되죠. 산정 기준. 이런 것은 핵심으로 우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풀이 할 때 보완이 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시고 낯서신 분은 익숙할 수 있도록 자꾸 읽어야 됩니다. 리딩 표시해놓고 다시 시험장에 갈 때 읽고 가셔야 된다고. 마지막에 그 20번의 기출문제는
그 재작년 문제거든요. 재작년 문제인데 20분의 기출 문제는 근데 재작년에 제가 해설할 때도 이거 한 두 개를 가지고 저 찍어야 되겠더라고. 두 개 가지고 선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 2, 3번인데 이건 아닌 거 가려내는데 4, 5번을 제가 못 가려내겠더라고.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본 지가. 제가 들어도 4번, 5번 찍어야 되겠더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요. 법전을 가지고 가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 그럼 이런 것은 참고도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괜히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작정하고 낸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험생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전을 들어갈 수 없잖아. 그리고 법전 들고 들어가도 2분 만에 법전을 찾아 못 찾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작정하고 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걸려들면 안 돼. 그래서 옆에 참고라고 안 적었으면 좋겠으면 지나갔으면 좋겠어. 찾아보고 하면 시간만 계속 가고. 그리고 시험도 28회 나왔는데 28회에 이 영역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걸 찾아서 외워야 됩니까? 저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잠시 쉬었다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편 152페이지 진도 준비할게요. 네.